너무너무 여러분들이 기다리신 이근갑 교수님 모셔보겠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 이근갑 선생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그 라이브는 처음이시죠? 완전히. 처음이에요. 그래서 이게 엄청 떨려요. 네, 어마어마한 베테랑 교수님인데도 불구하고 또 유튜브 라이브는 떨리신다고. 정말 긴장되는데. 벌써 뭐 이제 많은 분들이 들어오셨는데 합격생도 오셨네요. 이정재 강턴다운님 무슨 뜻일까 이게. 합격하고 보는 게 꿀맛. 축하드립니다. 잘생겼다는 저 말하는 건가요? 아니면 이근갑 교수님 말하는 건가요? 정확하게 말을 해주세요. 아무래도 오늘의 주인공이신 이근갑 교수님인 것 같고요. 잘생긴 건 저는 끝난 것 같고요. 이걸실은 무슨 뜻이에요? 이민우님 이걸실? 국어 교수님으로서 줄임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거의 모르죠. 옛 헌세는 뭐지? 아무튼 줄임말이 많네요. 이거 줄인 게 아니고 이거는 문법에서 아. 관형사를 암기할 때 썼는데 이제 이게 좀 재밌었던 것 같아요. 두 문자인가요? 옛 헌세, 이그저, 네. 한두세, 다른 여는 언어, 온갖 모든 이게 전부 다 관형사거든요. 그러니까 노래를 불렀더니 이게 수능 때부터 히트를 쳐가지고 그 약간 공무원 수험생들 보면은 어릴 때 공부에 똑같이 지쳐 있겠지만 어릴 때의 활기가 조금 이제 덜해 보여가지고 안타까울 때가 좀 있더라고요. 자기 표현을 그 마음껏 하면 되는데 뭐 질문 하나 할 때도 너무 눈치 보고 교수님 그러고 그러지 마세요. 오프라인이든 온라인이든 질문할 때는 편하게 선생님하고 반갑게 항상 좀 약간 업이 된 게 좋죠, 그죠? 네네 맞습니다. 그래서 진짜 여러분들 뭐 다 힘들겠지만 의식적으로라도 긍정적인 에너지를 가지고 이제 더 밝은 마음으로 해야 되겠다. 그럴 때 이제 또 공부도 더 잘 되잖아요. 좀 그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갑자기 들더라고요. 나도 그렇잖아요. 좀 이렇게 막 우울한 일이 많았는데 일부러 더 막 노력해요. 노력을 해야 빨리 극복할 수 있으니까. 맞습니다. 지희수님도 수능 때 공부하는 거랑 어른 돼서 공부하는 건 너무 달라요. 죄스럽달까. 맞아 이런 느낌이야. 맞아. 좀 미안하겠죠 많이 부모님한테. 힘내라고 한 말씀 해주시죠. 상당히 좀 미안할 거예요. 진짜 힘내세요. 이게 약간의 차이 때문에 본의 아닌 게 자꾸 하게 돼서 정말 미안할 것 같아요. 부모님한테. 나중에 효도로 다 보답하세요. 부모님한테 저한테 어머님 저 보험이라 생각하시고 참아주세요라고 해서 나중에 그 보험을 20년 뒤에 꼭 돌려주세요. 결과물이 나오면 뭐 부모님들 난리 나죠. 뭐 맨날 여기저기 전화 돌리느라 바쁠 겁니다. 그게 효도예요. 그게 효도. 네, 맞습니다. 국어 어떻게 하면 빨리 고득점 하나? 이거 이제 너무 포괄적이지만 가비쌤만의 그 딱 핵심 뭐가 있을까요? 우리가 지금 읽는 뭐 문학이나 비문학이나 모든 것들은 점수를 따기 위해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부를 할 때 자꾸 문학을 막 외우려고 한다든지 뭐 내용을 자꾸 기억하려고 한다든지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지문과 문제가 항상 유기적으로 연결돼 있는데 그거 조금 푸는 방법, 목적만 잘 잡으면 생각보다 쉽게 잡아낼 수가 있는데 사람들은 보통 기존의 자기의 어떤 그 방식을 잘 안 버리려고 해요. 이 공무원에 내가 와봤더니 굉장히 보수적이더라고. 상당히 이건 선생님만 보수적인 게 아니라 선생님들의 내려오던 커리도 보수적이고 학생도 그에 따라서 굉장히 보수적이더라고요. 정리하고 기억해서 자꾸 이렇게 풀다 보면 뭔가 배우는 느낌이 있고 쌓이는 느낌이 있죠. 그 느낌에 만족하시면 안 돼요. 그거 가지면 뭐합니까? 문제가 안 풀리는데. 글을 하나 읽을 때도 문제를 어떻게 풀고 연동을 시키나 이런 방법적인 데 들어가야지 자꾸 외우고 암기하고 막 이렇게 단순하게 특히 국어는 그렇게 나가면 아마 자꾸 이렇게 노력한 만큼 대가가 안 논다 뭐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하게 될 겁니다. 역시 뭐 우리 시험 공부하는 거 아닙니까? 이근갑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시험 공부는 시험 문제가 풀려야 제대로 공부하는 거죠. 저도 항상 말씀드리는 게 모든 걸 다 이해하고 정리해서 다 만들어 놓고 문제 풀려고 하면 합격하는데 10년 걸린다. 근데 이제 10년 뒤에 수석은 가능하다. 하지만 10년 걸린다. 뭐 제가 이제 항상 말씀드리잖아요. 문법에 대해서 얼만큼 좀 깊이 좀 공부해야 될지 많이 궁금해 하시더라고요. 이근갑 교수님도 딱 그게 찝어주셨는데 문법을 자꾸 깊이 하시는데 깊게 하는 거 아니에요. 이해가 안 되니까 자꾸 깊이 느껴지는 거예요. 사실 뭐 물로 치면 이 정도 깊이가 아니고 요 정도인데 요 정도를 자꾸 이해를 하려고 안 하고 문법을 자꾸 이렇게 외우려고 합니다. 이해가 베이스가 안 된 암기는 안 돼요. 특히 문법은 국어의 다른 파트와 달리 이렇게 계단식 학습이거든요. 그러니까 앞에 계단이 쌓이지 않으면 뒤로 절대 못 넘어가요.
근데 보통 사람은 마음이 급하죠. 그러니까 진도가 급하니까 자꾸 건너뛰고 하는 대충 합의를 보는 거예요. 자기 마음속에. 적당할 때 넘어가면 안 돼요. 문법은 처음에 쌓으실 때 이해가 안 되면 잠깐 계단 내려와서 다시 보고 올라가다가 또 내려와서 다시 보고 그러니까 앞을 탄탄히 쌓으시면 그 다음은 잘 안 흔들려요. 제가 문법 강의할 때 판서 다 하는 거 아시죠? PPT 안 쏘잖아요. 왜냐면 판서를 다 하는 이유는 여러분 보고 써라고 하는 거예요. 써야 이해가 되거든요. 바라만 보고 있으면 막 방송이잖아요. 그러니까 문법은 다 이렇게 쓰면서 정리하고 또 집에 가서 또 한 번 더 천천히 쓰면서 그 흐름이 맵처럼 쫙 이어져야 되거든요. 문법은 이게 다 연결돼 있어요. 이렇게 계단식으로. 그러니까 단순하게 자꾸 문법 이론하고 어문규정 단어만 딸딸 외우지 마시고 문법은 먼저 이해, 어문규정은 기본적인 암기, 그 다음에 나머지는 문제풀이를 계속 통해서 그게 정리가 쫙 되게 하는 그게 되게 중요합니다. 고전문학은 자꾸 이렇게 작가나 출전에 너무 집착하지 마시고 해석만 할 줄 알면 되는데 해석이 왜 안 되냐? 일단 고려시대까지는 좀 외우셔야 돼요. 왜? 지금으로부터 너무 옛날이야. 그래서 연결이 안 돼요. 하지만 그 이외의 거는 필수적인 어휘가 있어요. 필수적인 어휘, 문장의 구조, 앞뒤 흐름, 그 괄호 속에 있는 한자어는 여러분 어차피 모를 거 아니야. 부수를 통해서 추론적으로 해석을 해서 풀게 합니다. 점점 그리 갈 거예요. 그래서 고전은 일단 고려시대까지는 어느 정도 기억을 하시고 조선시대에 나오는 작품은 제가 읽는 방법을 알려줍니다. 필수어휘 정도만 기억하시면 나머지는 그냥 읽어나가면 다 통과될 수 있습니다. 정말입니다. 내가 요거 한 11월 달쯤에 제가 특강을 올릴 거거든요. 네, 그때 한번 진짜 기대해 보세요. 아주 괜찮을 겁니다. 이거는 저도 궁금한데 이제 아랑님처럼 비문학 문제 많이 풀어보고 싶은데 수능 비문학 이게 도움이 되나요? 요거 좀 많이 궁금해하는 것 같아요. 결론 도움 별로 안 돼요. 근데 만약에 도움을 정말 받고 싶다 하면 요즘 거 풀지 마세요. 약간 딜레마긴 한데 그 지문의 내용들은 사실 요즘 걸 많이 이용해요. 보면 수능 걸 그대로 가져오는 경우도 있어요. 있는데 우리 사이즈가 길이가 1550자쯤 돼요. 1550자 정도 되는데 짧아도 1000자에서 1200, 300자 가거든요. 그럴 때 이제 문제 하나만 묻는단 말이야. 근데 수능은 이제 9급은 하나만 묻잖아요. 이랬죠. 수능은 지문 하나에 문제를 여러 개 깔잖아요. 그 말은 다각도로 물어보는 거야. 그러니까 부분적인 걸 아냐? 이달락과 이달락 연결된 걸 아냐? 그다음에 숨긴 의미를 아냐? 그다음에 이걸 이용했으면 다른 데 적용할 수 있냐? 다 물어보거든요. 여기 약간 법원직 스타일이에요. 법원직이 수능에 많이 가까워요. 기초를 꼭 풀고 싶다면 뭐 2010년 한 이전 지문, 여러분 옛날에 보던 그런 지문을 보면 되는데 저는 솔직히 굳이 그렇게 볼 필요는 없다고 생각됩니다. 이런 학생 보세요. 저는 어차피 방법 알려주잖아요. 있는 방법. 그러니까 비문학 독해 딱 방법만 알면 뭐든지 읽을 수 있어요. 제가 오늘 방금 점심 때 그 제자 중에 경희대 의대생이 하나 있어요. 걔가 찾아왔어요. 왜 찾아왔냐면 국어가 걔가 4등급이었어요. 그 1등급에서 갔기 때문에 자기 인생을 바꿔줬다 해서 찾아오는 애예요. 근데 그 학생이 이 말합니다. 선생님 방법이 진리였어요. 지금 자기는 변호사가 되고 싶어서 의사인데 지금 그 변호사 준비합니다. 시험을 쳐봤더니 일단 고대까지는 안 나오고 일단 한대 성대까지는 되더래요. 점수가. 근데 그 PST가 다 풀리는 거죠. 어느 축. 방법이 똑같으니까. 그러니까 아까 내가 말씀드렸죠. 방법만 익히시면 지문이 뭐가 나도 풀려요. 그럼 어떤 학생이 수능 걸 푸냐면 다 풀고 내가 경지에 들어섰는데 내가 지적 허영심과 좀 감각 유지인데 이거 하기는 좀 그렇고 그때 뭐 가볍게 하나 보자 한다고 해서 더 잘 보는 건 아니지만 뭐 그냥 그렇게 그런 의도면 되고 아니면 기출 무조건 9급 아니라도 법원지 이런 거 다른 직렬에 있는 그 비문학 좋습니다. 이게 워낙 많은 공부법들이 난무하고 뭐 봐야 된다 이게 너무 난무하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갈팡질팡하는 것 같은데 아무리 할 게 많아도 이거 언제 다 해 이것도 봐야 되나 그러지 마시고 먼저 봐야 될 게 있어요. 항상 이제 공무원 시험이니까 뭐 국어도 비문학도 마찬가지로 공무원 기출 먼저 패턴 패턴이 다른 거잖아요. 패턴. 공무원 비문학의 패턴을 먼저 익히시고 그 다음에 이제 더 이상 할 게 없을 때 그죠? 그래서 항상 여러분들 그 자기가 볼 시험 문제의 패턴을 잘 익혀주시기 바랍니다. 한자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왜 이렇게 한자 고민이 많은 거야? 제가 듣기로는 뭐 한자 많이 안 나온다고 들었는데 많이 안 나와요. 안 나오지만 솔직히 말하면 저도 한자 잘 몰라요. 근데 한자 원리가 있거든. 이 한자를 완전히 다 알아서 푸는 문제를 내는 게 아니에요.
출제 의도가 있죠. 예, 의도가 있죠. 딱 보면 요즘 스타일이 뭐냐면 어떤 지문을 하나 잘 깔아줘요. 전에는 대놓고 한자를 물었는데 잘 깔아서 만약에 시가 나왔다. 그럼 이 시의 내용을 먼저 이해를 할 줄 아느냐. 이해했다면 요거와 연관된 쉬운 한자 하나 잡아낼 수 있냐. 이렇게 묻는 거예요. 또 하나가 한자가 나와도 부수 있죠. 부수가 뜻이잖아요. 부수적인 의미를 가지고 찾는 거예요. 그게 추론이에요. 추론. 한자조차도 이렇게 부수나 앞뒤 흐름이나 내용으로 잡아요. 특히 요번 같은 경우도 뭐 이렇게 나무 판때기 이야기 나왔는데 그것도 결국 나무였어요. 그게. 그럼 나무 목자가 100%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찾아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그런 연습을 자꾸 하셔야지 한자를 그냥 매일 외우고 있는 거예요. 기억도 안 나게. 그러니까 외우면 까먹고 외우면 까먹고 맨날 제자리 걸음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가 한자 설명할 때 그냥 한자 뜻을 자 이거는 무슨 뜻 이렇게 안 알려주고 제가 수업 보시면 부수 하나하나 이렇게 알려줘요. 하나하나. 예, 그거 잘 하셔야 되고 두 번째 동음이어 조심하고 한자가 여러 가지 음으로 발음되는 거 조심. 그 세 가지만 좀 하시면 그래도 틀린다. 그럼 어쩔 수가 없어요. 왜? 그거 더 깊이 하다가 딴 거 다 놓쳐요. 그렇죠, 그렇죠. 예, 더 중요한 거예요, 네. 그 시간에. 그건 어쩔 수 없어요. 딱 그까지 딱 정하세요. 여기까지 딱 하고 더 나오면 틀린다. 왜? 다른 놈도 다 틀립니다. 네, 그게 걱정할 필요 없어요. 네. 근데 내가 안타까운 게 요즘 코로나 때문에 현장에 학생들이 많이 없잖아요. 저는 현장 학생을 많이 만났으면 특히 상담을 많이 했을 건데 저는 핸드폰이나 문자로 이제 좀 하거든요. 근데 이런 학생이 있어요. 작년에 기출을 들었는데 올해 또 기출을 들어야 되나요? 이렇게 뭐 기본수도 마찬가지고 강의를 들어야 되나요?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작년에 기본수 듣고 점수가 어떻게 나왔어? 그러니까 70 몇 점. 그럼 100% 들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작년에 기본수를 들었는데 잘 나왔다. 근데 다른 과목에 좀 문제가 생겨서 펑크 났다. 그러면 강의를 굳이 기본수를 듣기보다는 기출문제나 문제풀이로 값이면 되는 거고. 근데 점수가 합격성 점수가 아니다. 그러니까 내가 내 스스로도 구멍이 있다 하면 그냥 기본수 들으시면 되고 또 이왕 기본수를 들으시면 그냥 겸손한 마음으로 다 들으세요. 보통 사람들은 이 시간이 없다는 핑계로 좀 겸손함에 벗어나서 나 이건 됐으니까 이것만 할래 이런 경우가 있는데 기본수를 한다면 그러지 않고 다 들으셔야 됩니다. 기본이 되게 제일 중요합니다. 뭐든지 기본이. 그래서 상위권 같은 경우는 아주 잘 나왔다. 난 시험 볼 때마다 90점 나온다. 그러면 그건 뭐 계속 문제만 풀고 기출문제 강의를 들으면서 자기 푸는 거와 인가 푸는 게 계속 매칭만 잘 되게끔 하면 되는 거고 나는 그렇지는 않다 하면 그냥 기본수부터 탄탄하게 잡아나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점수대가 제가 말씀드리듯이 점수대 뭐 60, 70, 80, 90 그건 참고를 하죠. 참고는 하지만 그동안에 본인이 뭘 했는데 몇 점 뭐 이런 스토리에 따라서 뭐 내가 이론 강의 들었어 기출문제도 어느 정도 봤어 그런데 점수가 안 나와 그럼 처음부터 해야죠. 어쩔 수 없죠. 기본이 안 돼 있는 거니까. 예, 뭐 이런 식으로 판단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저희가 뭐 이론 강의 듣고 기출문제 한 번밖에 안 봤는데 80점이 넘어 뭐 이런 분들은 시험 공부 요령이 워낙 좋은 거니까 뭐 굳이 다시 안 들어도 되는 것이고 그래서 이제 점수 때도 참고는 하되 뭐 절대적으로 뭐 이게 그 점수로 측정할 수 있는 절대적인 기준이 있는 건 아니니까 한 뭐 기준을 그래도 러프하게도 잡아보면은 80점이 안 된다. 80점이 안 되면은 좀 애매한 점수잖아요. 그러면 좀 더 이제 앞단계로 뭐 앞단계라는 게 완전 저 앞은 아니겠지만 이제 어느 정도 좀 보수적으로 앞단계부터 뭐 이렇게 하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근데 그거는 좀 알 수 없던 게 이제 갑자기 좀 지문이 약간 어려워진다든지 뭐 이럴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쌤은 왜 이 말을 여러분한테 정확히 말 못 해주냐면 쌤 강의 방법은 낮은 학생 높은 학생 상관없이 다 들을 수 있어요. 왜? 방법을 알려주는 강의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기초가 좀 안 됐으니까 따라갈 수 있나요? 걱정을 할 필요가 없어요. 그다음에 나는 기초가 됐는데 안 해야 될까요? 해도 해야 됩니다. 왜? 방법이 숙달되는 정도에 따라 점수가 달라지기 때문에 끝없이 숙달을 시켜야 돼요. 끝없이. 맞습니다. 완성이라는 게 없습니다. 계속 가야 됩니다. 이 부분만 한번 볼까요? 암기가 너무 힘들다. 근데 꾸준히 기출 보면서 암기하는 거. 그 문법 어무 규정을 기출로 암기한다. 이 부분은 아니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문법은 암기할 거 없어요. 암기하는 거 지금 그 말 자체가 잘못된 겁니다. 문법 암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해입니다. 이해. 어문 규정은 조금 외울 필요가 있는데 표준 발음법은 공부할 게 없어요. 근데 어문 규정 중에서 이 예문이 깔려 있죠. 그 항목마다 쫙 단어들이 있어요. 그 단어를 어떻게 적냐면 따로 안 외워도 원래부터 내가 알고 있는 단어들을 먼저 체크하세요. 그걸 외우지 마요. 어차피 나와도 맞출 수 있는 거니까. 근데 내가 이 단어는 내가 이렇게 안 알고 있었는데 틀렸다.
이런 것만 골라서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예문은 조금 기억을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수업할 때도 이야기를 하는데 예문들이 좀 만약에 깨끗이 무슨 뭐 깨끗이 뚜렷이 나왔다. 그러면 그 뒤가 희가 아니고 이거거든요. 이건 내가 알고 있다. 그냥 버리세요. 왜? 어차피 다음에 넣어도 풀 수 있어요. 그래서 다음부터는 이 어문규정 책을 다 펴놓고 손으로 이렇게 살짝 가리면서 요 단어 낱말 뜻을 봐가지고 내가 다 알고 있는 거다 아마 하지 말고 내가 틀렸다. 또 봐도 틀린다. 이런 것만 중점적으로 기억하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네, 그리고 또 쌤이 11월 달에 정리해 줄 겁니다. 저번에는 안 했는데 올해 처음으로 해주거든요. 제가 강조한 이유가 그 들으란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 요번에 한번 정리하면 그 정도를 갖추고 그래도 모르는 게 나왔다. 그럼 사실 틀려야 돼요. 근데 그거 틀리면은 다른 데서 더 맞출 근데 거예요. 맞출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이 내 강의만 듣겠어요? 문제 계속 풀 거 아니에요. 문제 풀면서 그게 다 외워집니다. 그러니까 아까 이 질문이 문제 풀면서 무조건 외운다 하지 말고 먼저 큰 틀을 잡아 놓으셔야 돼요. 그래서 딱 기억을 해야 돼요. 딱 규정은 요거 기억나는 건 단어가 뭐뭐다 해놓고 그 다음 그걸 반복해서 어느 정도 기억한 뒤에 그 다음에 문제 풀면서 추가로 부족한 걸 채워나가는 그런 방식으로 하셔야 됩니다. 문법은 강의가 필요하긴 하겠네요. 제가 옆에 들어봐도. 안 그러면 그냥 말 그대로 생으로 외워야 돼. 생으로 외우면 계속 까먹으니까. 이번 산이 이렇게 5개가 있잖아. 5개를 자꾸 피하시면 어차피 넘어야 될 산인데 나중에는 한꺼번에 5개를 넘어야 돼요. 못 넘어가요. 근데 만날 때마다 힘들어도 산을 하나 넘고 둘을 넘으면 점점 하체가 좋아져요. 그러면 3번째, 4번째 산이 쉽게 넘어가집니다. 공부의 원리가 그런 거거든. 그러니까 처음을 힘들어도 이렇게 하고 시킨 대로 그냥 무직하게 정말 시키는 대로 이해 중심으로 딱 몇 번 반복해서 진도가 안 나가도 깨닫고 이해하고 하면 그게 나중에는 더 빨라져요. 맞습니다. 그걸 아셔야 됩니다. 고생한 만큼, 네. 고생한 만큼 더 빠른 길이 될 겁니다. 처음으로 한번 가비쌤 등장하셨는데 또 여러분들께 좋아하시니까 조만간 또 일정을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비쌤 이제 처음 오셨으니까 이제 수험생들에게 힘을 줄 수 있는 한마디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항상 했던 말이 평범의 연속이 비범을 낳는다 이런 말을 항상 하거든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규칙적인 생활이 제일 중요한데요. 규칙인 거. 그러니까 자는 시간, 일어나는 시간 정도라도 딱 지키시는 게 좋고요. 쉬는 날도요. 꼭 지켜서 쉬어주세요. 자기 마음대로 리듬을 깨면 몸이 피곤해집니다. 그럼 또 공부를 하기 싫죠. 악순환을 만들지 마시고 선순환을 만들어야 돼요. 선순환 만드는 기본 방법은 자기의 그 움직임이 똑같아야 돼요. 그래서 내가 금요일 밤은 놀고 싶다. 그러면 금요일 밤은 무조건 노는 날로 만드세요. 사람들 만나는 거로. 나 하루는 늦잠 자고 싶다. 그 하루 만드세요. 나머지는 그 하루를 바라보면서 참고 5일을 가는 거예요. 이래가지고 딱 1년 지키시면 빨리 1년 딱 해서 들어가셔야지. 그걸 자꾸 어기시면 그게 이제 2년, 3년으로 늦어진 거죠. 그래서 여러분 딴 거 필요 없고 규칙적인 생활.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여러분한테 엄청난 힘을 줄 거예요. 자, 우리 또 합격생이 또 찾아주셔가지고 합격생 기운 받아가시라고 한번 또 읽어볼게요. 여러분들 이윤갑 교수님의 조언, 또 합격생의 또 기운 다 받으셔서 열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브랜도님, 저도 이제 많이 본 아이디인데 덕간 금갑쌤, 저 요번에 선생님들 강의 듣고 지방지 국가지 2관왕 최종 합격했어요. 노량진 놀러 갈게요. 와우, 축하드립니다. 자, 지금 브랜도님 너무 축하드리고 다음에 여기에 합격수기 남기는 분들은 여러분들이 다른 여러분들이 되셔야 되겠죠. 그래서 내년에 국가직 지방직 최종 합격 나면은 지금 여기 있는 분들 다 합격수기 남길 수 있게 우리 라이브 그 채팅창이 미어 터지게 한번 또 열심히 해봅시다.